안녕하세요. 골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찬민입니다. 내일장 머살가를 통해 시장에서 급등락 나오고 있는 종목들, 이 종목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개인적인 투자 코멘트와 함께 포인트, 전략까지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자, 오늘 시장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시장 장 마감 이후에, 장 막판까지도 밀렸죠. 장 마감 이후에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30위권 안에 SK텔레콤, 경기방어주 빼고는 모두 다 밀렸죠. 대다수 종목, 삼성전자가 뭐 2% 넘게 밀렸으니까 나머지 대다수 종목이 뭐 4%, 5%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밀렸기 때문에 오늘은 상승하는 종목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라고 별반 다를까요?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2.5% 넘게 밀렸고 하락 종목이 1400 종목이 넘어갑니다. 상승하는 종목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많이 밀렸던 JYP 엔터나, 그쵸? 뭐 이오테크닉스, 뭐 이러한 종목들, ISC 일부 반도체 쪽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뿐 나머지 대다수 종목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 중심으로 빠르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다시 한번 12원 40전 넘게 급등한 가운데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죠. 안 그래도 연초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인 가운데 속도 조절, 그로 인한 프라이싱이 진행이 되면서 시장은 조정이 나왔었고, 거기에 더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다시 한번 시장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죠. 뭐 대북 이슈, 캐캐묵은 이슈이지만 요즘같이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이라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12원 40전 넘게 급등한 가운데 1340원대 중반까지도 올라왔고, 우리가 작년 9월 10월 달에 경험을 했죠. 환율과 금리가 튈 때 매크로 지표가 안정이 될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유리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전자와 닉스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때까지, 전자와 닉스는 오히려 많이 빠질 때 오히려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대표적인 대형주는. 하지만 나머지 IT 소부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긍정적인 포인트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일단 현 시점에서는 사고 싶더라도 지금은 좀 잘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장을 보면 사실 반도체 중심의 랠리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3% 올라오는 가운데 이 금리가 올라오고 환율이 올라오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AMD가 8.3% 올라왔고, 결국은 AI, GPU 수요 따른 목표주가 상향 조정 올라왔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올라오고 엔비디아가 올라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애플이 2014년 이후에 글로벌 시가총액 1위 유지하던 부분에서 내려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를 차지했죠.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이 스마트폰 중심의 이런 2010년대가 저물고 2020년대 드디어 마이크로소프트 AI 쪽 이런 부분이 지금 현 시점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즉 2000년대 PC나 인터넷 혁명이 있었다면 2010년도에는 애플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폰 혁명, 모바일 혁명이 있었고, 2020년대 AI를 중심으로 한 로봇이라든지 산업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는 모습이 이제 올해부터는 실생활 속으로 상용화 접목이 되고 있는 이 원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서버 단은 클라우드 AI에서 엣지 단으로 들어가게 되는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바뀌는 그런 글로벌 트렌드가 바뀌는 부분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글로벌 시총 1위까지 올라왔다는 부분,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물려도 전자와 닉스 같은 반도체, AI 그 안에서만 우리가 어느 정도 대응을 하자라고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죠. 전자가 지금 사실 안 좋아가지고 밀리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안 좋아서 밀리는 건 아니죠. 1분기에 13에서 18% 정도까지의 디램 가격 상승을 보고 있고, 2분기에는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한 5% 전후까지 어느 정도 상승폭 이런 부분이 밀리지만, 최근에 나와 있는 그 수요 이런 부분 예측 보면 3분기부터 다시 한번 리스타킹 수요 이런 부분 늘어나면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외인들은 선물 매도와 외인 기관을 중심으로 한 이 프로그램 차익, 비차익, 바스켓 매도 이런 부분만, 수급적인 부분만 어느 정도 진정이 되게 되면 다시 한번 시장은 빠르게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지금은 조정 국면이 워낙 강하고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몸을 사리는 게 좋겠죠. 많이 빠졌다고 무분별하게 저가면서 들어가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다 팔고 지지고 도망가기에도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현 시점에서는 가만히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그 다음을 준비하면서 쉬는 것도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전반적인 방향성, 어제도 제가 화목한 소통에서도 점검을 했지만 결국은 결자 해지라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3일부터요. 외인들은 하루도 안 빼고 선물을 순매도하고 있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4조 원 넘게 순매도하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은 외인들의 선물이 연속적으로 순매수로 돌아오는 줄 확인을 하고 나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지정학적 리스크 불거질 때 테마성으로 올라오는 빅텍, 휴니드, 스페코 뭐 이러한 종목이나, 그리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 불거졌을 때 한 번씩 이렇게 툭툭 올라오게 되는 해운, 물류, 에너지, 그리고 뭐 사료, 비료, 방산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테마성 순환매가 시장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 자체는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포인트는 심플해요. 매크로 지표 잘 보자. 매크로에서 요 환율, 금리, 그리고 국내에서 수급적인 부분, 외인들의 선물을 중심으로 한 결국은 코스피에서 기간 외인의 순매도가 언제 그치는지, 연속적으로 2, 3일 연속해서 들어오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게 되면 최근에 많이 팔았었던 전자 닉스를 중심으로 먼저 반응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이 빠졌다고 2차 전지를 산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을 산다, 그리고 뭐 여타 주도 섹터 내에 있지 않는 뭐 바이오를 전체적으로 다 산다, 여행, 항공, 리오프닝 산다, 이런 거보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 물려도 반도체, 미국에서도 그러한 모습과 앞에 마이크로소프트 1위 등급, 글로벌 시청 1위 등급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금리 인하 확률 최근에 그래도 올라오고 있다가 갑자기 하루 만에 급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불확실성이나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좀 끝나줘야 시장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종목, 이 종목 많이 빠졌으니까 팔아야 됩니다, 이 종목 많이 빠졌으니까 또 사야 됩니다, 뭐 거기에 따라서 저가 매수라든지 리스크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하나하나 얘기하는 것보다 시장의 전반적인 방향성 점검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점검했었던 부분에서 권리관계 내역에 얽혀있는 종목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다, OCI 홀딩스 인수에 따른 불확실성, 이종 사업 간 합병에 따른 단기적인 시너지 창출에 대한 의구심,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고, 어제 상한가까지 올라갔던 요 한미사이언스가 11% 하루 만에 급락이 나와버리죠. 알 수가 없죠. 어제 종가가 상한가였기 때문에 사실 기세로 보면 오늘 갭으로 떠도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갭으로 빠져버린 가운데 추가적으로 밀리는 이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형제은한. 그렇게 보면 최근에 또 인수 오리온이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심지어 오늘 주식을 통해서도 오리온 점검을 해드렸죠. 자, OCI 홀딩스 보면 인수 주체는 최근에 이종간 합병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더 크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됩니다. 어제 종가 저가 부분에서 마무리되었고, 추가적으로 오늘 종가 저가 추가적으로 더 빠져버리죠. 리스크 관리. 그리고 이러쿵 저러쿵 하더라도 저는 뭐 장기적으로 레고캔바이오 좋을 수도 있는데 당장은 돈이 엄청나게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레고캔바이오 일부 구주 매각 이런 부분이 크게 일어났다. 물론 절반은 남겼다고 하지만요. 어떤 계약이 또 있을지 모르죠. 추가적으로 흔들리는 모습.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M&A 있죠. 권리관계 내역에 얽혀있는 종목들. 자, 종목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좀 빠르게 체크를 했고,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중심으로 빠르게 체크를 했고, 일부 M&A 관련된 종목들 흐름까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힘든 장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잘 챙기시고, 시장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작년 9월, 10월 달 그 힘듦이 있었으니까 11월, 12월 달 또 시장 강하게 올라오기도 했었잖아요. 항상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면 좋지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운데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럼 힘든 장이지만 오늘도 화이팅입니다.